이런 용어가 시작이 됐던 걸까요, 이게? 제 기억에는 2014년부터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2014년 하면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오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여객선이 좌초되면서 4명이 숨지고 290여 명의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시 1분과 4분 그리고 12시 48분에 방송사들이 전원 구조, 거의 구조라는 오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는 언론의 민낯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어떻게 보면 지나친 속보 경쟁, 단독 경쟁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시하게 그 당시에도 이어지면서 이 기사를 보는 시청자분들인 독자분들이 더 좀 실망을 하게 되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있죠. 저희도 이제 기자들도 언론 관행에 대해서는 기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보게 된 때기도 해요. 밖에서만 보니까 안에는 되게 그때 취재 상황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전 진짜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빈소에 가서 정신없는 그 유가족들 아니 근데 어떻게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취재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그게 공론화는 안 됐잖아요. 그게 진짜 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가 되게 분수령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참사가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사연도 보도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취재하고 하나라도 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해야 하는 게 또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는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안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없었고, 그리고 또 안산에서 뭔가 취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많고, 참사를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취재를 하는 건가, 우리끼리의 양심이랄까, 그런 거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구나.